이제부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개인소사를 발견하는 핵심 개념이라는 것인데, 여러분께 조금 개인소사를 발견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를 한번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이런 생각으로. 자, 일단 개인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계의 중심은 개인이다라는 생각.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탈근대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 지금 21세기인데도 여전히 19세기, 20세기를 말할 것도 없죠.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국가주의, 가족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에 거의 세뇌를 당해서 거기에 붙들려 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국가다.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가장 중요한 건 민족이야. 이런 생각 속에서 개인을 그냥 너무 방치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중요성을. 제가 가족을 부정하거나 국가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국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절대로 개인의 가치를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글쓰기는 개인의 내면에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제가 아까 이 강의 시작하고 말씀드린 게 있죠. 이 개인소사란 결국에는 표현과 연결되고, 이 표현은 글쓰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긍정은 치열한 자기 부정과 갱신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자신의 고유한 가치가 타인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개인소사를 무조건 긍정하고 무조건 이렇게 막 미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오만한 것이고 자만한 것이겠죠. 예. 개인소사를 발견하고 자기 긍지를 가지라는 것은 그렇게 막 오만하고 자만하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치열한 자기 부정과 성찰, 갱신 같은 거예요. 그 태도는 자신의 고유함을 긍정하면서 세계의 모순이나 부조리의 정면으로 맞서는 개척자의 태도이다. 여기 이제 현상학적 전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개인소사라는 것을 고유한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요구되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개척자적인 정신이에요. 개인소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성 질서가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를 어느 정도는 타파를 해야 돼요.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걸 버려야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고정관념, 편견, 기존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개인소사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필요한 게 현상학적 전복인데, 현상학적 전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방에서 쓰는 가위가 있죠. 주방에서 쓰는 가위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백치의 상태에서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거죠. 백치의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주방 가위에 대해서. 그냥 처음 본 사람처럼. 구석기 시대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현대로 와가지고 주방 가위를 봤어요. 구석기 시대인의 눈으로 한번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을 표현해 보자는 거죠. 태초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개인서사도 그런 거거든요. 개인서사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배웠던 어떤 가치관들, 공동체, 윤리, 질서 이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 개인의 질서를 태초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현상학적인 전복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이성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열도 가릴 수 없어요. only one의 세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팁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팁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경험도 다 달라요. 똑같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어도 그 맛에 대한 느낌은 다 달라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그 감상은 다 달라요. 당연하죠.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같은 경험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고유한 차이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베스트 원만 남죠. 베스트 원만.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승자가 되는 방법은 올리원의 세계를 분명히 자각을 하는 거예요. 360도의 방향으로 각자가 뛰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 서사의 발견, 고유한 세계를 발견하는 그 맥락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거든요. 문학적 글쓰기는 이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세계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통해서 자신을 확장시키고 소통 가능한 세계로 이끄는 거죠. 소통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인 서사를 발견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를 갖는 사람은 소통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너무나 자유롭게 글을 쓰는 거죠. 눈치 볼 게 없는 거죠. 보통 개인 서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이 쓰는 글쓰기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 글을, 내가 쓰는 글을 읽는 사람을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분을 내가 나쁘게 하진 않을까? 그래서 막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글쓰기도 일종의 소통인데, 그런데 개인 서사를 발견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아낄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존중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태도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떤 미학적인 자각. 미학적 자각이라는 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과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 아름다운 세계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미학적 자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학적 자각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전문적 스킬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소설이나 시로 자신 있게 나아가도 되는 거예요.